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오후 이란을 향해 48시간 이내 어떤 위협도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 합중국은 이란의 여러 발전소들을 타격하여 완전히 파괴할 것이며 가장 큰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엄청난 선전포고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심각하게 생각한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란이 적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는 말로 유화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원활한 원유 수송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만약의 경우 이러한 정유시설이나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타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심각한 에너지 쇼크를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하던 해외기업 소유의 원유 90만 배럴이 국내에 공급되지 않고 해외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하루 기름 소비량이 280만 배럴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90만 배럴이면 국내에서 약 8시간 내지 9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기름 한 방울이 아쉬운 때 무려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했다는 것은 제정신이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석유공사가 우선 구매권을 적시 행사하지 않아서 해외기업 A사가 울산의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하던 국제공동비축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된 것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국제공동비축사업은 석유공사가 국내 비축 저장시설 창고처럼 임대해서 산유국 등 고객사의 원유와 석유 제품을 저장하는 제도입니다. 비상시에는 한국이 해당 물량에 대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가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해외로 반출했다는 것인데 한국석유공사가 우선 구매권을 행사했건 안 했건 중동에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비축유를 해외에 판매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상식적인 일에는 반드시 비상식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볼 수 없는 문제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데 정말로 몰랐을까요? 지금처럼 중차대한 시점에 산자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90만 배럴이나 되는 원유를 멋대로 해외에 팔았다는 말을 믿어야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의 전략자산이라면 최소한 국가 차원의 확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협상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 차원의 문제입니다. 진 커밍스가 이 부분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 가격에 따라 해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시점과 물량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이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엄연히 정부의 책임이지 해외 기업을 탓하는 것으로 끝낼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문제는 단순하다. 이 물량이 외부로 나가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한국이 이를 확보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다. 모르는 사이에 몰래 빠져나갔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200만 배럴의 원유가 울산에 입고된 것은 지난 2월 중순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미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어서 국가 차원에서 원유 보유량부터 최우선적으로 챙겼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금쪽 같은 자산에서 90만 배럴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라진 원유 90만 배럴과 관련 진 커밍스는 훨씬 더 치명적인 의혹이 도사리고 있다. 사라진 90만 배럴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은 없는가?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최근 이란 사태 여파로 공급망이 경색되면서 북한의 혈맹인 중국조차 북한행 원유 공급의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제기하고 있는 의문입니다.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의 비중은 통계자료마다 추정치가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은 대략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40에서 45%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비율의 원유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까지 챙길 여력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북한이 기름난에 시달릴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커밍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재 환경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경로가 작동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국제 정세다.
특히 과거 사례들을 보면 제3국을 경유한 에너지 이동과 공해상 환적 방식은 반복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정권 유지의 위기를 느낀 북한이 외부 에너지 확보에 나섰을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간접적이고 우회적 거래 구조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밍슨은 이어서 특히 대한민국 하루 소비량에 육박하는 물량이 빠져나가는 것을 정부가 몰랐을 리가 없다. 만약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엄청난 비리를 숨기는 것이고 정말 몰랐다면 국가 운영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북한의 에너지난이 심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대규모 원유가 외부로 이동한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는 지나치게 정교하게 맞물려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90만 배럴 정도라면 대형 유조선 단위로 이동하는 전략자산이고 국제해상 질서에 따라서 유조선은 출항 시 목적지를 신고하고 AIS를 통해 항로가 추적된다고 합니다. AIS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로 쉽게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처럼 무전기 기능이 합쳐진 시스템이 바다 위 모든 배에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보도는 동남아행 추정, 확인 불가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커밍슨은 이 정도 규모의 원유 이동에서 목적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깜깜이 선적이 아니고서야 어찌 정확한 목적지를 모를 수가 있단 말이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커밍슨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S 자체가 아니다. 실제로는 출항신고서, 선하정권, 수출신고 등을 통해 정부와 관련 당국은 최종 목적지와 거래 구조를 이미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거나 이동 경로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흐름이 불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구조일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커밍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동 경로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공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ship-to-ship 트랜스퍼죠. 선박 간 환적 여부를 포함해서 보다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깜깜이 선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깜깜이 선적이란 해운업계나 국제무역에서 선박의 위치 정보를 고의로 끄거나 조작하여 외부에서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와 목적지를 알 수 없게 만든 상태로 운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레이더망에서 사라지는 행위입니다. 깜깜이로 운항하는 주요 목적은 대부분 국제법이나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이나 이란, 러시아처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원유나 석탄, 무기 등을 몰래 수출입할 때 사용합니다. 또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배에서 작은 배로 혹은 배와 배끼리 물건을 몰래 옮길 때 위치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AIS를 끄기도 합니다. 커밍스는 국민들은 울산을 떠난 해당 물량이 중간 해역에서 다른 선박과 접촉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했는지 정부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 문제는 데이터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영역이고 정확하게 목적지를 모른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석유공사에 대해 긴급 감사에 착수한 것은 해당 사안이 단순한 상업 거래를 넘어서 보다 정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음을 의미하는데 미국 재무부나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으로부터 특별 선박의 행적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UN 탈퇴 이후에도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2호를 통해 북한과 이란을 잇는 불법 자금 및 에너지망을 독자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석유 수출을 돕는 그림자 함대를 집중 추적하고 제재 중인 미국 중부사령부의 감시망에 울산항을 나간 90만 배럴의 행적이 포착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할 때 이번 사안은 국제감시망의 관심 대상에 올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진 커밍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물량이 어떠한 우회 경로를 통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면 이는 단순한 거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국제규범 위반에 해당됩니다. 더구나 현재 이재명은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이 이미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대규모 에너지 물량의 이동 경로가 불투명하게 남아있다면
이러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문제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최종 행선지와 거래 구조를 포함한 전면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정부가 떳떳하다면 숨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진 커밍스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90만 배럴을 실어 나른 유조선의 투명한 항로 데이터, 그리고 해당 선박의 최종 실소유주와 용선주 명단, 또 출항 이후 공해상 정지 기록 및 타 선박과의 접촉 여부 등에 대해서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AIS 데이터를 전면 공개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 구조로 보기 어렵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에너지 안보 게이트가 될 것인지 정부는 침묵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커밍스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정보국 DNI 국장인 툴시 게버드 국장은 이란과 북한의 밀착을 최우선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한국의 비축유 문제가 이러한 흐름과 연계되어 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90만 배럴 유출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에너지 비축 대응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격에 대한 최후 통첩까지 발표한 것을 보면 앞으로 한국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맥상입니다. 환율과 유가는 치솟고 있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지금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유가 90만 배럴이나 유출되었고 어디로 갔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화문을 통째로 봉쇄하고 대규모 콘서트를 열어서 축제를 벌이는 등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과연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라고 구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한심스러운 정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